전셋값과 집값을 동시에 못 잡는 이유? 작년에 새롭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7만 4천 명이고 신규 등록 임대주택수는 14.6만 호였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14만 8천 명에서 절반이 줄었고 등록주택의 수도 38만 2천 호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1년 사이에 왜 저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2018년에 새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많았던 건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임대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을 오랜 기간 임대했을 때 최대 7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며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월 1만 호, 연 12만 호 수준으로 등록되던 임대주택의 수가 38만 호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정책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는 크게 보면 개인, 기업, 공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럽은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큽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급합니다. 개인 소유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도 주거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선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시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민간 영역이 큽니다. 다만 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지점입니다. 미국은 40% 이상의 임대주택을 기업이 공급합니다. 일본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의 80% 이상을 개인이 공급합니다. 전체 800만 임대주택 중 640만 호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주택인 겁니다. 이 점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입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했으나 OECD 평균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임대인들이 오랜 기간 주택을 빌려줘야 하는데 정부는 그걸 유도하기 위해 앞서 말한 혜택을 제공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은 권장되어야 할 텐데요. 다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 지양해야 할 겁니다. 현재는 청약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엔 종부세 비합산과 양도세 7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실수요자들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이기도 한데요.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이 이 주택들을 집중 매입해서 10년간 임대할 땐 장기간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실수요자의 집 마련은 힘들어집니다. 6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우리나라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펼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